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준석 후보의 3차 TV 토론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오히려 당원이 좀 늘었다라는 것이고 다만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자료 입수는 오래전에 했고 정제된 질문을 하려고 본인은 노력을 한 것이다.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관련해 과거에 언급한 내용이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준석 파문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그 내용을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다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이제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부분이 좀 더 문제가 좀 돼 보여요.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았어야 돼요. 계속 토를 달고 있거든요. 아마 자신들의 그 지지자, 뭐 개혁신당이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표 같은 걸 잃어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더 나락에 빠진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젊은 정치인, 뭐 젊다고 해야 되나 40인데 저는 정치 생명의 변곡점이 온 것 같아요. 이걸 잘 해결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뭐 나쁘지 않게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뭔가 계속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시에 했나요? 네, 기자회견까지. 글쎄요. 그 기자회견 보고 그래요?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거며 자신의 지지자 특히 아주 비슷하게 생각하는 기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부 그 팬콘가요? 그쪽 사람들 정도만 호응하거나 공감하지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공감하거나 호응할 수 없고요. 이런 정치인으로 이제 낙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후보 이준석이 이제 주장해 왔던 게 내가 무슨 성차별자냐 증거를 가져와 봐라. 이거를 네. TV 토론에서도 2차 토론에서도 했었고 예를 들면 뭐 나보고 갈라치기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 가면이 벗겨졌다. 제대로 이제 그 사실관계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했다라는 거고. 네.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압도적 해로움이다. 이거를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어제 이제 김민아 이제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셨어요. 압도적 해로움이다. 그게 얼마나 이게 해로운지를 이제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얘기보다 최소한의 상식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저 혼자도 1시간을 지금 비판할 수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이준석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건 뭐냐면 본인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4년 2월 1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문명 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 왔습니다. 이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금 올라온 글이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 1년 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1년 4개월 정도 된 얘기예요. 이건 연좌제 아닌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장모 윤석열 장모 그때 당 대표일 때 윤석열 장모가 실형 뭐 선고받고 막 이랬을 때 난 연좌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했던 지금까지의 얘기하고 다 배치된다. 급하면가 저는 이거를 정치병자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이준석은 정치병자다? 정치병 이준석을 포함해서 이제 개혁신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준석 캠프의 사람들이 정치병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병자라는 거는 모든 거를 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표가 될지 안 될지 그 대상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불쾌감을 느낄지 이준석이 지금 인터뷰했던 내용이 그 어제 했던 내용 오늘도 또 했는데 어제 했던 내용이 이게 일부 좀 뭐 뭐라고 했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아니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 표현을 라디오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를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TV 토론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준비를 하면은
뭐 많으면 한 이틀 거의 꼬박 준비를 해요. 심지어 상대방 세워놓고 워딩까지 그대로 뱉습니다. 연습하죠. 연습까지 네. 해요. 그럼 이 연습을 이거를 했을 때 그 연습 과정에서 이 워딩을 그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있었던 이 TV 토론 준비했던 사람이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 정치병자예요. 다 정치병자. 네.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그 인식조차 없는 그 집단들이 지금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예. 지금 뭐 박주민 의원 와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10%인데 저는 이제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실제로 얼마나 기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을 한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다 떠나서 박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직격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쓰리 쿠션으로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해서 권영국 후보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스킬을 쓴 거다. 그러니까 준비된 방법이야. 그래서 저 그 부분을 보면서 준비됐던 거라고.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준비된 연습된 권영국한테 물어보면 권영국 당연히 이렇게 답변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권영국 후보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하기 제가 보기에 권영국 후보가 좀 약간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이거 왜 이걸 묻지 여기서 묻지? 정치 외교 안 의도가 본데 뭐야? 이게 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지? 그 얘기도 너무 당황스럽지만 질문을 왜 내한테 하지? 그리고 근데 답은 하긴 해요. 답변 못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기준 우리 갖고 있고 아주 되게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연결 안 되는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준비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되게 씩 웃었을 거예요. 이거 먹힌다. 먹히면 김문수는 이재명 공개 못하지만 나는 이재명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갖고 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캠프에 그 많은 사람도 그런 생각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라고 보거든요. 커뮤니티. 팸코로 알려진 커뮤니티. 거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과연 이게 뭐 왜 이런 질문을 하며 왜 이걸 해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신이 났어요. 아 역시 이준석이다. 저걸 던지네. 그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빠져든 것 같아요. 모든 개혁신당의 이준석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도 그렇고 팸코라는 그 커뮤니티를 보면서 막 신났는 거예요. 거기 세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먹힐 것이다. 이긴다. 막 등등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 해명도 팸코의 어떤 조언 비슷하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조언이 아닙니다. 걔들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정치하는 게 맞냐, 정치인이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께 그거 좀 여쭤볼게요. 그 어제 MBC가 분석을 했는데 팸코에서 어떤 게시글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얼마 후에 이준석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하더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영향을 상당히 주고받는 이런 상황인 거고 김용남 전 의원 그 개혁신당 같이 있었는데 그 팸코를 수시로 이게 들여다보고 보더라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팸코와 이준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제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또 나왔는데 이준석 후보는 내 질문에 혐오 없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다 법적 대응하겠다. 그리고 뭐 사과해라. 자기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방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에게 사과해라. 나한테 사과해라. 허위 사실 퍼뜨리는 사람들. 인터넷이나 뭐 언론 다. 그래서 FM 코리아의 이제 정치 시사 게시판을 열심히 보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뭐 그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항상 보고 있어요, 그냥. 항상.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언론 인터뷰하러 왔을 때 제가 이제 몇 번 마주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원고를 볼 때도 있지만은 그 게시판 보고 있다. 그래서 뭐 볼 수도 있죠. 전 뭐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우호적인 거를 이제 찾아보고 싶은 거.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 찾아보는 거 똑같 고성국 TV 보고 뭐 이런 거 보는 거 일종의 위로받고 있는. 위로 남들이 다 욕하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떡밥들을 누군가 이준석과 반대되는 쪽 그게 뭐 민주당일 수도 있고 뭐 윤석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주면은 이게 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어떤 뭐 본인이 방송에 나가거나 뭐 연설하거나 이럴 때 활용하는 거는 뭐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집단 싱킹, 그룹 싱킹이라고 보통 얘기죠. 이제 집단 사고의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뭐 이를테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 다양성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그 그룹에서의 평균적인 생각이 만약에 일반적인 국민이라든지 특히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중화를 해서 그리고 혹시 있을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준석의 정치는 어찌 됐든 뭐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뺄셈의 정치를 했잖아요. 네.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다 나갔어요. 개혁신당에서 다 나가. 이게 물론 작은 정당의 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습니다. 뭐 김용남, 허은하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이제 민주당 지지도 했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정의당에서 온 금태섭, 뭐 류정 해가지고 뭐 그 많은 이제 합당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준석 일국주의예요, 솔직히. 근데 이재명 일국주의 뭐 비판도 하지만은 이준석 일국주의다. 이거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게 사고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게 별 문제가 아니다. 뭐가 됐든 수단만 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든 다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감수성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낄낄대고 웃었던 이 감수성이 이준석이 그대로 이거를 가져온 거다. 매우 위험하다 정말로. 네. 매우 위험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창작물이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장남의 글이다.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과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면 할수록 이준석 후보는 더 수렁에 빠질 겁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끊어야 되는데 이제 뭐 열차에 올라탄 느낌이에요. 네. 실제로 TV 토론회 이후에 바로 사과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마 본인이 봤을 땐 잘했다고 생각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팬코만 볼 거니까 후보면 잘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후에 탈당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사과를 했는데 아주 어정쩡한 사과, 심심한 사과 그러면서 하지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네. 했고 그러면서 계속 이슈를 이어가는 모양새거든요. 실제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연자작게 얘기했지만 이 이재명 그 글이 저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예.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재명 당사자가 한 글도 아닐 뿐더러 네. 이게 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계속 끌어가는 거는 본인한테는 더 불리하고 더 나쁘게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정치 인생이 저는 크게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번에.